안녕하세요. 서정아의 지금고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태극기의 원리입니다. 태극기 그림은 그림 하나하나가 모두 유교 경전 중 하나인 주역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왼쪽 끝의 그림은 주역에서의 복희 8궤 그림인데요. 이 8개의 궤의 그림에서 상하 좌우를 남기고 나머지 궤를 살짝 날려서 마이너스 45도 돌려서 보면 태극기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복희 8궤 그림의 정가운데 동그라미 안에 한자로 쓰여 있는 것은 태극이라는 글자입니다. 태극기의 구조는 크게 가운데의 태극 그림과 네 귀퉁이의 궤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궤가 놓여진 형태는 복희 8궤도에서 본 것처럼 중앙을 기반으로 둥글린 것인데요. 중앙에서 둥글린 것을 평지에 올려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 4개의 궤는 거꾸로 보나 똑바로 보나 똑같은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나머지 궤보다 대표성을 갖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 중에 더 큰 대표성을 갖는 것은 좌우 양 끝에 있는 건궤와 공궤가 되겠습니다. 태극기에 포함된 4개의 궤 이외에 나머지 궤와 그것들이 들어가는 자리는 초록색으로 끼워 넣은 궤입니다. 궤 그 자체에는 정해진 색깔이 없는데요. 태극기 속의 궤와 구분하기 위해서 초록색으로 표현했으니 오해 없길 바랍니다. 이 8개의 궤의 각각에는 부여된 고유의 이름이 있습니다. 태극기에 포함된 것만 말한다면 건궤, 릿궤, 감궤, 곤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상징하는 바는 건궤는 하늘을 상징하고 릿궤는 불, 밝음을 상징하며 감궤는 물, 어둠을 상징하고 곤궤는 땅, 즉 대지를 상징합니다. 궤를 구성한 직선획이 끊김없이 이어진 것이 양획이고 중간에 끊어진 것이 음획입니다. 이 양획과 음획은 양효, 음효라고도 불리워집니다. 태극기의 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역의 궤의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하는데요. 태극기 그림에서 건궤, 태극, 곤궤를 수직으로 돌려놓아 보겠습니다. 사실상 태극기가 실제의 국기처럼 그려진 이유는 국기 그 자체가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정사각형에 들어가기 적당한 그림 구조를 직사각형에 넣게 되면 전체적인 폭 비율에 비해 그림 자체가 작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그것을 직사각형 안에 넣기 위해서 그림을 대각선으로 틀어놓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나머지 릿궤와 감궤가 수평이 되도록 약간만 돌려놓습니다. 여기서 태극의 각도가 수직의 건공궤에 맞추어진 이유는 아까도 말했듯 복희 8궤에서는 이 건궤와 공궤가 8개 전체의 대표성을 띠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형태로 배치된 구조가 복희 8궤이며 궤 각각이 자기 자리에 위치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원래의 복희 8궤에서 태극기 모양으로 구성되어 가는 모습을 앞의 설명에서 역으로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태극 모양이 만들어진 원리를 보겠는데요. 태극기를 건궤, 태극, 공궤가 수직이 되도록 돌린 상태가 태극 그림의 정확한 각도입니다. 태극만 따로 놓고 태극기의 색깔대로 적색, 청색을 칠했습니다. 적색은 양을, 청색은 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모양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궤로 태극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래의 태극은 음양의 섞임이므로 고서에서는 흑백으로 표현됩니다. 하얀색은 양, 검정색은 음을 나타냅니다.
주역의 궤는 앞서 논한 세 줄, 즉 삼획자리로 이루어진 8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줄 한 줄의 획이 삼획자리 8궤를 형성하는 기본 소재이듯이 8궤는 주역의 전체 64개 궤를 형성하는 기본 소재입니다. 실제로 활용되는 주역의 궤는 줄이 6줄인 6획궤입니다. 지금 보는 6획궤 그림은 3획짜리 8궤를 위아래로 포갠 모습이며 64개 궤에서의 대표 궤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64개의 전체 궤입니다. 이렇게 전체 64궤 중에서 한나라 때 형성된 특유의 주역이 있는데요. 궤기역이 대표적입니다. 그것은 1년 기후를 12로 등분한 절기와 그리고 정통 주역을 합성해서 설명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궤기역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궤는 바로 12개월로 표현되는 12개의 궤, 다른 말로 12소식궤라고 합니다. 바로 이 12개의 궤가 태극 그림에 들어간 요소들입니다. 순서에 맞게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궤명은 복궤이고 맨 아랫줄 하나만 양효이고 나머지 5개는 음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절기로는 대설동지 절기에 해당하고 자월이라고 표현합니다. 양효인 하나의 선과 음효인 끊어진 선 형태를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색상으로 바꾸어서 표현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궤명은 임궤입니다. 아래에서 2개의 줄이 양효이고 나머지 4개는 음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절기로는 소한, 대한 절기에 해당하고 추걸이라고 표현합니다. 세 번째 궤명은 택궤입니다. 아래 3개의 줄이 양효, 위 3개의 줄이 음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궤는 음과 양이 상당히 조화롭게 놓여있는 상태의 궤입니다. 절기로는 입춘우수 절기에 해당하고 인월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듯 획의 변화는, 즉 효의 변화는 아래에서부터 하나하나 올라가는 형식입니다. 네 번째는 대장궤가 되겠습니다. 경칩, 춘분, 절기이고 묘월에 해당합니다. 다섯 번째는 쾌궤, 청명, 고구, 절기이고요. 진월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궤, 이제 모든 효가 양효로 바뀌어 있습니다. 입하, 소만, 절기이고 4월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모든 효가 양효로 변한 이후부터는 음효로의 변화가 시작되는데요. 이것도 물론 아래에서부터 변화합니다. 바로 이런 현상을 물극, 필반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현상이 극에 달하게 되면 반드시 반전한다라는 의미가 담긴 성어인데요. 물극 즉 반, 물극 즉 쇠,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망종하지 절기인 5월의 궤는 국궤가 되겠습니다. 중궤, 소서대서 절기이고 미월궤입니다. 비궤, 입주, 처서 절기가 되고 신월입니다. 관궤, 백로추분 절기에 6월입니다. 박궤, 한로 상강 절기에 수월이 되겠습니다. 곤궤, 입동 소설 절기 그리고 해월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12개의 소식궤를 나열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12소식궤는 천도자연이 운행하는 원리를 궤로 설명한 것입니다. 이 12소식궤를 중앙을 기반으로 둥글려 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12소식궤의 첫 번째 궤인 복궤가 7시 방향에서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며 6시 방향에서 마지막 궤인 곤궤가 자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건궤와 곤궤는 원래의 자기 자리인 상하에 있는 모습이 됩니다. 자, 이제 각각의 궤를 중앙으로 길쭉길쭉하게 늘릴 건데요. 어떤 모양이 나올까요? 모든 궤를 중앙으로 쭉쭉 늘리면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태극 모양이 나오죠. 빈 공간 없이 볼 수 있는 피자 조각 형태의 궤로 바꿔보면 태극 모양이 더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주역 개사전에 이름 일양지위도라는 글이 있습니다.
한 번 되고 양 한 번 되고 하는 이러한 변화의 순환들을 도라고 한다라는 의미죠. 유학 사상에서 인간이 천지에서 부여받은 순선한 도를 잘 지니고 있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데요. 인간이 이상적인 가치로 중시하는 최고의 경지가 바로 선도를 내 안에 품는 것입니다. 12소식계를 그대로 그림으로 표현한 태극을 전통시대 사람들이 중시한 이유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괴기역의 12소식계를 가지고 동그라미 형태로 자리를 잡고 도형의 빈 공간이 없도록 길이와 모양을 조절해서 보면 태극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 복귀 8개의 삼획괴 건괴와 삼획괴 본괴를 자기 자리인 위아래로 올리고 릿괴와 감괴도 자기 자리에 배치해서 직사각형인 국기의 표준 구조에 맞도록 재배열을 합니다. 이렇게 배치해서 나온 것이 바로 태극기의 모습입니다.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가면 본 영상 처음에 보여드렸던 주역의 복귀 8궤도와 모습이 같아집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